20대 직장 다니는 여성입니다. 명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닌데 늘 생활비가 부족합니다. 그래서 매달 카드값이 다 갚지 못하고 리볼빙으로 다음 달로 넘기곤 하는데요.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지만 늘 200~300만 원씩 결제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. 리볼빙이 안 좋은 거라곤 하지만 이거라도 없었으면 카드값이 연체되고 저는 신용 불량자가 됐겠죠.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은데 당장 쓸 돈이 없으니 이러지도 또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.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어떻게 하면 이게 좋을까? 진짜 그 악순환인 거죠. 네. 리볼빙. 이걸 어떻게 그렇군요. 합니까? 이게 얼마 안 돼 보이는데 이게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리볼빙이라는 게 저는 이자도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리볼빙이 뭔지부터 좀 알려주시죠. 네, 리볼빙 하면 뭔가 용어가 멋져 보이는데요. 사실은 이 돌려막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신용카드 대금을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일부 약정된 금액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겁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이번 달에 긁은 카드가 한 1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뭐 50%만 결제하겠습니다. 이렇게 약정을 하면 100만 원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50%인 50만 원만 나가는 거죠.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. 근데 그 다음 달도 또 카드를 긁을 거 아니겠어요? 네. 100만 원치 긁었으면 그 긁은 카드값 100만 원 플러스 지난달에서 2월된 50만 원 합쳐져서 150이 되는 거고 이 중에 또 절반인 75만 원만 결제가 되고 나머지 75만 원은 또 다음 달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카드값이 뒤로 밀리는 그게 이제 리볼빙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, 그러니까 이제 앞에 급한 불은 일단 끄는데 네.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왜 우리말에 조삼모사라는 얘기 있잖아요. 네. 막 그러니까 급한 불은 일단 끄긴 끄는데 그 이후에 막 눈덩이처럼 그러면은 빚이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겠네요. 맞습니다. 이제 원금만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자가 문제예요. 이 리볼빙의 이자율은 대부분 보면 굉장히 두 자릿수를 넘어갑니다. 법정 최고 금리가 20%인데 거의 20%에 육박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충격적인 게 뭐냐면 연체 이자율보다 리볼빙 이자율이 더 높습니다. 그러니까 연체하시면 안 되잖아요, 고객님. 연체 안 하게 저희가 도와드릴게요. 리볼빙 서비스 이용하세요라고. 근데 이게 더 높아. 무서워. 그런데 세상에. 연체는 안 되지만 그래서 내 신용도에 문제는 없겠지만 오히려 높은 금리를 이용한다. 뭐 우리가 은행 신용대출 금리 보면은 한 5에서 8% 수준이라는 걸 감안하면 리볼빙 서비스는 그야말로 정말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고금리 서비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분도 이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매달 카드값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쉽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어쨌든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확 씀씀이를 줄여야 되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.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. 이렇게 빚을 빚으로 갚는 돌려막기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되겠지, 뭐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예금 만기가 코앞이라서 그 예금을 깨는 게 너무 아까워서 다음 달이면 예금 만기인데 이걸 깨가지고 빚 갚는 건 아깝잖아요. 근데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단돈 10,000원이라도 빚을 빚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다. 이러면 이미 적자인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적자의 폭은 커지겠죠. 빚도 커지게 되고요.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이 소비를 줄이셔야 됩니다. 근데 사실 말이 쉽지 이게 소비를 줄여라라는 게 사실 저만 해도 사실은 뭐 이렇게 사치를 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. 네. 조영구 씨랑 같이 살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정말 결혼한 이후로 뭐 명품이라든지 이런 데 손 못 대고 있어요. 근데도 정말 아주 풍푼이 들어가는 돈이 모이잖아요. 그러면 이게 또 엄청난 거예요.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또 이제 이 패턴이란 게 있기 때문에 줄이는데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. 맞아. 근데 보통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아,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 뭐 커피 한 잔 못 사 먹나? 혹은 뭐 맞아요. 나를 위한 선물로 뭐 이 가방 하나 못 사나?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거든요. 그 가방이 상당 액수일 것 같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할 때 기분 좋게 내가 한번 쏠게. 한번 이렇게 탁 카드 이런 내고. 것도 있고 이러려면 또 지출을 줄이기가 참 힘들거든요. 정말 힘들어요. 그렇죠. 이제 우리가 굵직한 소비, 진짜 뭐 가방, 명품 이런 걸 하게 되면 그게 큰 거니까 그런 건
건 나 사지도 않는데 줄일 게 뭐가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구들과 먹는 술 한 잔 이거 다 끊으라는 소리는 네. 아닙니다. 또 그리고 면이 있잖아요. 네. 사회생활 하시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3번 살 거 뭐 1번 정도만 사고 또 요즘에 많이 늘어난 게 배달 음식 이런 비중이 많이 늘어나는데 배달 음식 조금 귀찮더라도 직접 가서 포장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뭐 2번 먹을 거 1번 먹고 다이어트에도 도움되고요. 네. 그런 소비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면 이게 모이면 또 생각보다 꽤 크거든요. 그래서 그런 소비들 먼저 습관적으로 쓰는 게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오늘부터 좀 실천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. 일단 좀 끊기는 힘드니까 일단 줄여라. 네. 예,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? 또 이제 이 관성적으로 쓰는 소비들이 있는데 두 번째 솔루션은 이 보험을 리모델링 하시라 이렇게 아.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뭐 이게 쉽게 말해서 기존에 들고 있던 보험을 깨거나 혹은 뭐 갈아타기 한다고 하나요? 뭐 이렇게 바꾸라는 말씀이신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뭐 보험 리모델링 하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을 조금 고치는 건데요. 물론 이제 대부분의 보험들이 옛날에 가입한 보험이 좋습니다. 네. 맞아요. 웬만해서 안 깨는 맞아요. 경우가 맞아요. 그런데 이 너무 많은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. 이거 고정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보험은 아예 들춰보질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. 맞아요. 근데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보험이 있다면 혹시 나한테 불필요한 건 아닌지 이걸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. 근데 진짜 예전에 어처구니 없이 든 보험도 있어요. 네. 우리 애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심근경색에 보험 나오는 거 이런 이게 내용을 보니까 무슨 암, 심근경색, 야, 이건 좀 뇌졸중 뭐 이런 게 돼 있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거 보험을 해지하는데 네. 앞으로 들어갈 날이 더 많으니까 그거는 그냥 끊는 게 낫겠더라고요. 근데 손해는 좀 보긴 봤는데요.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예전에 확인도 안 하고 얘기만 듣고 했던 거 이런 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줘 보실래요?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는 아무래도 보험이 좀 어려운 금융 상품이다 보니까 이 설계를 해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그 설명을 거의 100% 신뢰를 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래서 뭐 좋은 겁니다라고 해서 가입하는데 이게 그 상품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닙니다. 그러니까 누구한테 맞느냐 아이들 이 어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보장해주는 보험은 좋은 보험이겠죠. 근데 네. 이게 아이들한테는 안 맞는 것처럼 그런 거 그거를 내가 5세 때부터 들어간 세상에 엄청 꼼꼼하실 것 같은데. 몇 년이에요? 지금 4학년인데. 그러니까. 의외예요, 의외. 이게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나에게 적합하지 않는 보험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종신보험이 있습니다. 종신보험은 주된 보장이 사망이거든요. 그러니까 사망을 하게 되면 나오는 사망보험금이 주된 보장이라서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이 사망보험금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걸 가입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이세요. 내가 사망하게 되면 우리 남겨진 이 가족들은 어쩌나 이 걱정에 가입을 하시는데 생각해 보면 그 남겨진 가족들을 걱정해야 될 시기는 내 이 가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경제 활동을 하는 나이까지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 나이가 70대고 80이 됐을 때 자녀들이 다 독립해서 알아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때는 이 가장의 사망이 치명적인 게 아닌 게 된 거죠. 그래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런 보장의 만기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70세, 80세, 100세까지도 사망을 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나옵니다. 네. 근데 실제로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서 나는 자녀들이 독립하는 뭐 60세 혹은 65세까지만 사망보험금이 필요해. 이렇게 기간을 정해두는 정기보험 같은 경우에는 종신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한 10에서 20% 수준으로 쌉니다. 그러니까 10%, 20% 싸는 게 아니라 종신보험이 10만 원이라면 이런 정기보험은 10,000원, 2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. 90%가 싸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런 보험들을 가입하시게 되면 이 보험료를 확실히 아낄 수 있으니까 스스로 이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잘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